제11대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주목받은 해수부 그리고 국내 최대 선사 HMM의 부산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우선 새 정부의 부산 공약이 해양수도 부산의 좀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이에 대한 배경과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 해양수도 부산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 용어를 쓰면서 선언한 것은 지금부터 한 25년 전입니다. 네. 2000년이죠.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과거 안상영 시장 때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해양수도 부산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 한 20여 년 세월 동안 사실 내용 있게 제대로 진전이 많이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해수부 인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핵심 내용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인데 의미가 있다면 이번에 그 이재명 지금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 시절의 공약에는 이 해수부 이전을 비롯해서 뭐 HMM이라든지 해사법원이라든지 뭐 북극항로라든지 이 실제 해양수도 부산을 건설할 수 있는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망라해서 종합적인 하나의 선물 세트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핵심적인 공약이 이제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것들이 좀 접합점과 연결성이 있는 공약인데 관계와 좀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 첫째가 이제 해수부 이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HMM 해운 대기업, HMM이 지금 세계 한 8위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해사법원 이전 요 세 개가 이제 기본 축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서로가 상당히 이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효과가 직접이 되려면 행정만 있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민간 기업만 있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이 법률적인 이런 지원이 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권이 집중이 되고 서울이 집중되는 이유가 다 그런 기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해수부가 이제 이전이 되면은 해양 수도 부산을 만들 수 있는, 이 해양 수도 부산은 단순히 부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 공급망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경쟁은 해양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수부 이전은 해양 수도 부산, 해양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 현장인 부산, 지정학적, 지경학적으로 이제 국제적 위치에 있는 부산에 위치함으로써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해운 대기업, 이제 수송을 담당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선기능 같은 것도 같이 오게 돼 있으니까. 그럼 HMM은 지금 현재 한국해양진흥공사하고 산업은행 이 공공기관의 사실상 정부 지분이 70%가 넘습니다. 거의 8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주주들이 있고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은 또 앞으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 산업이 함께 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선박 사고라든지 수리라든지 뭐 계약이라든지 보험관계라든지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법률 부분이 지금 우리가 해외 수천억씩 국부를 유출하면서 해외에 가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같이 온다면 행정과 기업과 고부가치 법률, 보험 이런 것들이 연계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해양 클러스터 부산, 수도 부산이 이제 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공약들을 좀 짚어보면 가장 주목받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해수부 이전과 HMM입니다. 부산의 지역 제1 공약이기도 하고요. 현재 좀 추진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재명 대선 후보 시절에 이 해수부 공약을 아주 이제 1순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혹시 또 이거 지켜질 건가 하는 그런 소위 말하면 그 혹시나 했는데 또 역시나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이제 불식하는 그런 고무적인 일이 바로 첫 국무회의에서 그 해수부 이전을 바로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내에 지금 기획단이 만들어져서 기본적인 실무 검토와 작업들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이제 사실상 지금 과거 정부의 장관이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장관 후보자를 빨리 지명해서 인사청문회를 또 거치고 해야 되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와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도 해양수산비서관을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이야기했는데 다행으로 이번에 복원해서 다시 만들거든요. 네. 만들기로 분명히 했고요. 그러면 거기도 빨리 선임이 되어야 돼서 정부의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의 비서관 이렇게 투톱으로 빨리 진용이 갖춰져야 네.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해수부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HMM 이전은 아무래도 해수부가 공공기관이고 정부니까 해수부 이전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HMM 부분도 이제 연계돼서 뒤따라오는 방식이 이제 아무래도 이루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HMM은 지금 공공기관에서 지분을 70% 이상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주식 회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또 주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소통하고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보여지고 해수부 이전이 가닥을 잡으면 해운 대기업인 HMM 이전도 같은 세트로 해서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 해수부와 그리고 HMM의 이전과 함께 나오는 이야기가 이 북극 항로 시대에 대한 좀 대비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북극 항로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북극 항로가 이제 북극 항로 중에 북동 항로가 있고 북서 항로가 있는데요. 네. 북동 항로가 이제 기존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서 항로가 파나마 운하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극 항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북동 항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부산에서 동해로 해서 러시아 쪽을 거쳐서 지금 유럽 로테르담 항까지 가는 네. 이 노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북극 항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북극이 사실은 그 빙하지대 아닙니까? 얼음. 근데 지금 이제 기후 온난화 탓으로 얼음이 이제 예상보다 빨리 녹고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구 전체 환경적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는 앞에 말을 녹색 북극 항로 또는 지속 가능한 북극 항로 이런 말을 많이 붙이거든요. 네. 세부적으로 가면 앞으로 이제 세심하게 해야 될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길이 열릴 때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을 또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북극 항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종의 해상 실크로드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럼 기존에 부산에서 유럽 로테르담까지 가는 시간이 한 30일 이렇게 걸렸다면 그것을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기간이 준다면 자연히 그 배가 다니는 비용이 줄어들겠죠. 네. 그 비용도 배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뭐 수십만 달러씩 이렇게 이제 절감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 부산이 북극 항로 이제 기점 역할을 하면서 에너지 안보라든지 또 에너지 뭐 수입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효과적인 효율성을 가지게 되고 부산이 지금 현재 국제 물류 중심지의 역할이 더 강화되는 허브 기능이 더 강화되는 그런 이제 긍정적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이 북극 항로가 이제 실크로드다 이런 말이 참 인상적인데요. 네. 앞으로 그렇다면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게 된다면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동남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가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양 수도 부산 이럴 때는 단순히 공간을 부산에만 국한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부산 신항 이러지만 사실은 저기 부산만이 아니고 경남에도 같이 걸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듯이 해양 수도 부산 이러면 이미 세계적인 조선 산업들이 직결해 있고 관련된 선박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해양수산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결되어 있고 또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금 부산 영도에는 해양 공공기관들이 또 클러스터가 되어 있고 그래서 부산, 경남, 울산이 연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극 항로는 출발을 부산에서 한다지만 이를테면 울산 같은 경우는 에너지, 화학 이런 부분이 울산의 주 산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극 항로의 핵심은 이 북극 해 자체에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매장 자원이 상당히 매장돼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네. 또 이제 러시아하고 앞으로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러시아가 그런 면에 자원 보고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수입도 할 수 있고 그걸 가공해서 우리가 또 수출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울산이 상당히 또 혜택을 보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경남은 지금 우리가 뭐 삼성, 현대 또 한화 이 3대 이 조선사가 또 거기에 직결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영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당연히 이제 시너지 효과를 같이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회사 법원 같은 것도 설치가 되면 또 이 경남이나 울산에서도 멀리 외국 갈 필요 없이 그렇게 선사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해양수산 관련 부분들이 이 법률적 분쟁이나 이런 것을 가까운 데서 해소할 수 있으니까 비용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네. 네. 이렇게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렇다면 HMM과 해수부 이전에 좀 이유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하던 대로 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해수부 이전에 대해서는 세종시장은 공식적으로 철회 요청을 했고요. 네. 직원들의 85%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HMM의 경우에는 육상노조의 반발이 심한데요. 네. 좀 어떻게 돌파를 해야 할까요? 사실 뭐 지금 이 수도권에 있는 또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HMM이라든지 또 이제 세종이 이제 행정주가 복합 도시인데요. 해수부 이전을 그 지역에서 또는 거기에 직원들이 뭐 해수부가 됐든 HMM이 됐든 우리는 환영합니다. 바로 갈게요.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네. 우선 세종시에서 시장이 특별히 이제 그런 철회를 요청하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져가십시오. 이럴 수는 없고 아무 소리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시장은 또 정치적으로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세종은 또 사실은 해수부가 부산에 가서 세종에 무슨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세종은 지금 이제 그 국회 분관부터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국회 전체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도 분관 이전인데 사실 장기적으로 전체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시도하다가 좀 좌절됐던 사실은 행정수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거든요. 저 자신도 그걸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도 또 앞으로 그걸 주장은 세종시 지역을 떠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같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종시에서 특별히 해수부가 부산으로 간다는 것을 뭐 세종시의 전 부처가 다 집적돼 있는데 해수부가 왜 걸러 가느냐는 그 논리는 좀 대단히 뭐 한편으로 충분히 걱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그 세종시가 부산하고 무슨 그 대결하듯이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문제가 풀리리라고 저는 보고요. 이제 직원들은 당연히 지금 해수부 직원들이 거의 서울 수도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동산이 자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울 집값은 오르는데 부산 집값이나 지역은 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집값 차이가 최근에 3배 이상 차이가 난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갈수록 부산이든 그 서울 외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비수도권 분들이 서울에 집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게 서울에 다 집중돼 있고 자녀들도 있고 이런데 그 아무리 공무원들이라고 해도 당연히 반대가 초기에 많겠죠. 네. HMM은 더 그럴 거고요. 이런 부분은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실현이 못 됐던 거고 지금 대통령이 공약까지 하고 이러면 국가 전체로 봐서 이건 객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네. 우리가 경쟁에 뒤처진다 하기 때문에 그 설득하고 또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제 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해주고 주거 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특단의 대책이 함께 가야 되겠죠, 당연히. 네. 네. 그렇다면 좀 정부에서 확실히 이런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직원들과 또 이제 세종시도 설득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연장선에서 볼 때 해사 법원에 대한 설치도 추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지난 국회에서 논의됐는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해사법원도 거의 뭐 한 10년이 넘고 15년째 이제 주장을 해왔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제 특히 인천 지역하고의 이 좀 서로 유치 경쟁 이런 것들이 좀 발목을 잡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지난번 12월 3일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전에 예. 11월 달 이제 작년 정기국회죠. 그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전재수 의원과 또 이제 곽규택 의원 두 사람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고 양 의원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내용이 대동소이한 거라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인천에서는 이번에는 법안 발의가 안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천은 고등법원을 가는 게 아주 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그게 작년 한 11월경에 법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좋은 조건이다. 그럼 인천은 고등법원도 이제 유치가 되었으니까 해사법원은 부산이 충분히 더 이상 갈등 거치지 않고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이 터지면서 예. 중단이 된 상황인데 올해 들어와서 올해 봄에 인천의 국회의원이 예. 한 분은 이제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또 한 분은 지금 박찬대 얼마 전까지 원내 총무하던 네.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안을 각각 발의를 했어요. 물론 이제 박찬대 의원 법안 내용에는 부산과 인천 두 군데 설치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이게 경합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미 대통령 공약도 했고요. 네. 물론 대통령이 그 발언 중에 그 인천과 양쪽에 해서 국제와 국내로만 나누겠다 이랬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예. 초기에 사건이 많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군데에 집중을 하고 앞으로 사건이 많아지고 운영 방향에 따라서 뭐 인천에 지원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지 네. 처음부터 나눠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수도권에 전부 인프라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이게 균형 발전이라든지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한다는 해사법원의 부산 설치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국가적 목표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서는 해사법은 반드시 부산으로 와야 된다는 말씀도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사 법원이 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뉜다면 확실히 그 집중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정부의 공약처럼 네. 이 부산으로 좀 무게가 더 실렸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네. 이 해수부 이전이 아까 중앙부처의 이전이기 때문에 좀 다양한 협의와 또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실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의 의지는 좀 분명하고 그걸 첫 국무회에서 바로 지시함으로써 그때 아주 이 구조 개혁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의 대선 공약 중에 정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그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만큼 중요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해수부 이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HMM 이전이라든지 또 이제 해사법원이라든지 뭐 북극 항로 이런 여러 부분들에 대한 종합적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구체적인 것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가닥을 잡겠죠. 잡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그 과정에서 해수부 장관 이 일을 일상적으로 챙기고 직접 할 수 있는 네. 그 담당자, 책임자가 빨리 선임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인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 대통령실에도 그 비서관이 빨리 진용을 갖춰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고 일상적으로 체크를 대통령이 또 하고 이러면서 해야 속도감 있게 붙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은 이게 이제 그 해수부 직원들하고의 소통 문제도 있고요. 또 나아가서 해수부 다음으로 HMM으로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HMM의 또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같이 또 소통 이런 부분 과정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정부 부처라도 그렇게 과거 무슨 군사 독재 시절처럼 이래서 그냥 팍 일거에 옮기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장관과 비서관의 진용을 갖추고 국정기획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실행 계획을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이름으로써 집권 초기에 이건 빨리 진행이 돼야 합니다. 네. 이야기하신 것처럼 다양한 협의와 절차는 필요하지만 좀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네. 이번엔 또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한 만큼 부산 시민들도 좀 많은 기대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양 수도 부산의 변화가 기대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부산은 대한민국의 해양 경제 상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수도권 위주의 성장 기조로 인해 끊임없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의지와 부산 시민의 염원을 담아 해양 수도 부산으로 가는 해수부 그리고 HMM의 이전이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